지난 이야기. A, B, C, D, E 이렇게 5명의 여러 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편파 변제라고 합니다. 법원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갑이 유일한 재산이 5천만 원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은 갑 너가 A한테 5천만 원 갚은 거 네가 계좌이체를 했던 현금을 갖다 줬던 그는 본인들 문제고 법으로서는 갚은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예요. 이게 왜 이게 변제금 변제를 높이냐면 그냥 간단히 첫 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고 개인회생이. 다수의 보험이 있으면 다 보험에 해약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 해약 환급금들을 다 합쳐가지고 내 개인 재산에 갖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내 개인 재산이 많아지겠죠. 그럼 갚아야 될 돈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참 저도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제가 아무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지만 속상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진행하다 보면 여타여타해서 이분이 힘들어서 개인회생 간단 말이에요. 물론 신청 전에 물론 설득을 시켜드리죠. 설득이 되신 분들도 있고 끝까지 가신 분들도 안 되신 분도 있거든요. 웬만한 보험은 다 제가 하라 하거든요. 어쨌든 한 달에 내 소득으로 해서 한 달 변제금이 100만 원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그런데 한 달 내 개인 보험료가 6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법원이 당연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너가 채권자들 원리금을 다 갚지도 못하는데 너 개인 보험을 60만 원씩 더, 60만 원 굉장히 많이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법원 인정이 안 하죠. 넌 한 달 100만 원씩만 갚는데 너 개인을 위해서 60만 원씩 이 보험을 들어?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상담하면서 신청 직전에 웬만한 보험들은 다 예약을 하시라 그래요. 꼭 필요한 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 하나만 남겨두시고 다 보험을 예약을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됩니다. 나는 이 보험들이 없으면 난 안 됩니다. 끝까지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판부에서 나중에 이런 거 갖고 바로 기각은 시키지 않아요. 변제금 올리라고 합니다. 너가 한 달에 변제금 100만 원이라고 신청을 해놨는데 너 개인 보험이 60만 원씩 한 달에 써. 그럼 너는 소득이 더 있는 거야 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보험 한 달에 내는 총 액수를 합쳐가지고 변제금에 합산하는 계산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여튼 이렇게 보험이 여러분들 다수가 있고 한 달에 내는 금액이 많으면 재판부에서도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 청산가치의 반영 여부를 떠나서 개인이 조금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너가 채권자들한테 원리금 해결도 안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법원은 변제금 올리라 합니다. 변제금을 올리면 당연히 변제율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최근 대출인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보통 최근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내가 발생시키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근래 최근 대출로 보는 거거든요. 이 최근 대출이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됐거나 누가 봐도 일반 서민들이 살 정도의 한 달 생활비에 썼거나 이러면 최근 대출 문제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다 확인해 봤더니 일정 부분 얼마는 소명되지도 않아. 또 일정 부분 얼마는 과소비라든지 이런 좀 낭비 사채에 썼어. 또 일정 부분 얼마는 주식코인에 썼어. 이러면 법원은 개인회생의 남용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소명되지 않거나 낭비 사치 쪽에 그다음 주식코인 쪽에 사용이 됐다면 이것들을 몽땅 다 개인 재산으로 잡으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재산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변제금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변제율 자체도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 코인, 도박, 낭비, 사치 이게 많으신 분들은 변제금 변제율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코인은 회생법원에서 서울하고 수원하고 부산하고 있죠. 주식, 코인의 손실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 자산을 반영하지 않아요. 회생법원에서는. 그러나 지방법원은 아직도 손실액을 내 개인 자산으로 잡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3천만 원의 코인 손실이 났어요. 서울, 수원, 부산으로 가시면 이거 개인재산 안 잡거든요. 다른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너가 손실된 금액만큼 개인재산으로 잡아.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변제금 나눠줘야 돼. 이러면 A라는 사람은 주식코인을 3천만 원 잃었음에 불구하고 그 3천만 원이 내 개인재산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개인재산이. 그래서 변제금 변제율을 법원에서 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박, 낭비, 사치는 이런 거죠. 신청 채무자 너가 도박이나 낭비, 사치 때문에 빚이 많았으면 그만큼 많이 갚아야 돼. 우리가 이게 많으신 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신청서 들어갈 때 변제금을 높게 하거나 변제금 높게 안 들어가요. 낮게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변제율 한 40%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도박, 낭비, 사치, 뭐 주식코인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서 80%, 90%까지 변제율을 맞춰라. 그렇죠? 우리가 신청한 2배 이상을 납입해라. 이렇게 하겠죠. 법원에서 보정명령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보정명령을 현재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또 올려야 돼요. 법원은 올리라고 하는데 80% 맞춰라, 90% 맞춰라 했는데 처음에 신청했던 40%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기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도박, 낭비, 뭐 코인, 뭐 이런 사치 이런 것들 많으시면 당연히 변제금 변제율 높아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변제금 변제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사무실에 왜 높냐고 항의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